사실 이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끼리는 조용히만 이야기하던 주방 속 위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밥 짓고 국 끓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하던 습관 몇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중금속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도구로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모르고 쓰십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냥 평범한 주방 도구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몸에서 나오는 중금속 수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전기밥솥 코팅, 뜨거운 수돗물, 새 스텐 냄비 연마제, 나무 주걱, 오래된 프라이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쌓이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몇 개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계속 위험한 방식으로 요리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30년간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주방 속 위험 요소들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불안했던 적 있으시면 한 줄 남겨주세요. 제 지인인 김정수 78세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평소엔 늘 건강하고 부지런한 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어지럽고 기억이 깜빡거린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고 나이 때문이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방문해 보니 밥솥 안에서 쌀을 바로 문질러 씻고 계셨고 장기 쓴 나무 주걱으로 뜨거운 국을 저으시는 습관이 오래 이어져 있더군요. 15년 넘게 쓴 알루미늄 냄비로 매일 미역국을 끓이시고 뚝배기도 세제로 박박 문질러 닦으신 다음 바로 음식을 담아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엔 김정수님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후에 작은 습관 몇 개만 바꾸고 스탠독으로 교체했을 뿐인데 한 달 뒤엔 어지럼이 크게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실 김정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평생 성실하게 요리해 오신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위험에 노출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해독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정수님처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 속 중금속을 키우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방 속에서 중금속을 높이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자주 발견한 문제들이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먼저 뜨거운 수돗물 사용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이나 밥을 지을 때 뜨거운 물을 받아서 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보일러 배관에서 금속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배관이 낡아서 더 위험합니다. 한국환경관련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배관이 노후될수록 금속 용출량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윤재호 72세님은 매일 뜨거운 물로 국을 준비하셨다가 정기검진에서 금속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국물이나 밥물은 반드시 찬물로 받아서 쓰세요.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일수록 온수 배관 노후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 뜨거운 물로 요리하고 계셨나요? 다음은 뚝배기와 세제 조합이 만드는 문제입니다. 뚝배기는 흙그릇이라 특성상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요. 여기에 세제로 박박 문지르면 세제 성분이 그 구멍들로 스며들어요. 아무리 헹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죠.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세제 성분이 다시 나와요. 국내 방송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뚝배기에서 세제 거품이 끓어나온 사례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장문희 69세님은 뚝배기 세척 방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셨어요. 뚝배기는 쌀뜨물이나 베이킹 소다로만 닦으세요. 금이 간 뚝배기는 절대 쓰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해요. 뚝배기 어떤 방식으로 닦고 계셨나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도 조심해야 해요. 제조 과정에서 연마제를 사용하는데 그 금속 가루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해외 소비자 조사에서도 스테인리스 제품에 연마 성분 잔여물이 있다는 보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종만 75세님은 새로 산 냄비를 바로 사용했는데 검은 가루가 묻어 나와서 깜짝 놀라셨어요. 새 냄비는 반드시 기름기를 닦고 베이킹소다로 세척한 다음 물을 한번 끓이고 헹궈서 사용하세요. 첫 사용 전에 세제만으로는 이런 잔여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혹시 새 냄비 바로 쓰신 적 있으신가요? 밥솥 안에서 쌀 씻기도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쌀알들이 밥솥 내부를 문지르면서 코팅을 조금씩 벗겨내거든요. 한 번에 많이 벗겨지는 건 아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코팅이 망가져서 금속이 노출돼요. 국내 실험 결과에서도 쌀 씻기로 인한 코팅 손상과 금속 노출이 확인됐어요. 박영수 68세님은 밥솥에서 쌀을 씻는 습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밥에서 코팅 조각이 발견됐어요. 정말 놀라셨죠? 쌀은 반드시 유리 대야나 스테인리스 대야에 따로 씻으세요. 이미 코팅이 벗겨진 밥솥은 바로 새 걸로 교체하셔야 해요. 지금 어디에서 쌀 씻고 계신가요? 나무로 된 조리도구들도 문제가 많아요. 나무는 세제나 습기, 음식 찌꺼기를 다 흡수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각종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특히 국자나 주걱처럼 뜨거운 음식과 자주 접촉하는 도구일수록 위험해요. 국내 검사에서 오래된 나무 도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강미정 71세님은 나무 국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교체해 드렸는데 그 후에 속 불편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 도구는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단, 검증되지 않은 저가 실리콘 제품은 피하세요. 나무 도구 얼마나 오래 쓰셨나요? 오래 쓴 냄비와 프라이팬 문제도 심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미세하게 파손되면서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녹아들 위험이 커져요. 특히 산성이나 염분이 강한 음식을 끓일 때 더 위험하죠. 해외 소비자 보고서에서도 오래된 조리기구에서 금속 성분이 증가한다는 언급이 있어요. 윤은호 73세님은 10년 넘게 쓴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다가 실제로 금속 조각을 발견하셨어요. 프라이팬은 1년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시는 게 안전해요. 김치찌개처럼 짜고 신 음식은 알루미늄 소재에 특히 취약하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오래된 프라이팬 버리기 어려우셨나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반찬통도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플라스틱 용기에 흠집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더 많이 나와요. 국내 연구에서도 플라스틱 용기에 긁힘이 있을 때 분해 입자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수정 74세님은 김치 담근 후 빨간 기운이 남아있는 통을 계속 쓰고 계셨는데 이런 변색은 플라스틱이 변질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찬통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로 바꾸시는 게 좋고 색이 변하거나 긁힘이 보이면 즉시 교체하세요. 플라스틱 통 상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알아봤으니 이제 몸속에 이미 쌓인 것들을 어떻게 줄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쌓인 중금속을 줄이는 생활 실천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미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거예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사과인데요.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줘요. 그런데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버리시잖아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물론 껍질에 농약이 걱정되시겠지만 물에 밀가루를 풀어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잔여물이 대부분 제거돼요. 아침에 사과 한 개씩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사과 껍질 평소에 어떻게 드셨나요? 마늘도 중금속 해독에 아주 효과적인데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해요. 이 시간 동안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해독 성분이 활성화되거든요. 대부분 다지자마자 바로 볶으시는데 그럼 해독 효과가 절반도 안 나와요.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마늘 바로 볶아 드시지 않으셨나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정말 좋아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미역국만 계속 끓여 드시지 마시고 미역을 데쳐서 초무침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다시마를 우린 물을 차처럼 마셔보세요. 다만 짠 양념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해독에 방해가 돼요. 미역국 말고 다른 방식으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미나리도 해독에 아주 좋은 채소예요. 미나리에 들어있는 칼륨이 중금속 배출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생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끓여 드셔도 좋아요.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까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예요. 아무리 좋은 해독 음식을 먹어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은 수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하루에 미지근한 물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몸에 부담을 덜 줘요. 물은 하루 몇 잔 드시나요? 브로콜리도 놓치면 안 되는 채소예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줘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 성분이 파괴되니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무쳐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잘 흡수돼요. 양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생양파가 매워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절여서 드시거나 수프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양파는 가열해도 해독 성분이 크게 손실되지 않아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녹차도 해독에 도움이 돼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중금속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거든요.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면 좋은데 카페인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공복에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식후에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도 중요해요. 귤, 키위, 딸기 같은 과일들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아침에 공복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해독 작용이 활발해져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요. 운동도 중금속 배출에 아주 중요해요. 땀을 통해서도 중금속이 배출되거든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주 3회 30분 정도씩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도 해독에 필수예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하루 7-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독이 제대로 돼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해독 효과도 높아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년간 제가 연구한 주방 속 중금속 위험과 해독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 방법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요리하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배관에서 녹아나온 중금속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였어요. 팝솥에서 쌀을 씻는 것도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코팅을 벗겨내서 위험을 키우는 행동이었고요. 뚝배기를 세제로 박박 문지르는 것도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세제 성분이 스며들어서 더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새 냄비를 바로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연마제 잔여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셈이었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들은 얼마나 간단했나요? 찬물로 요리하기, 쌀은 따로 대야에 씻기, 뚝배기는 쌀뜨물로 닦기, 새 냄비는 한번 처리하고 쓰기.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소화불량, 만성 피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김정수님처럼 제대로 관리하면 한 달 만에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사과 껍질째 먹기, 마늘 다지고 10분 기다리기, 미역 다시마 활용하기, 미나리 자주 먹기, 하루 8잔 물 마시기 같은 해독법들도 전혀 어렵지 않았죠.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오래된 프라이팬 하나만 버리면 그게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뜨거운 물 대신 찬물로 국을 끓여 보세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건강을 만들어 가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다음 시간엔 주방 세제와 설거지 습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들 중에서 어떤 성분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설거지를 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또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주방 관리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름철 습한 날씨에 곰팡이를 막는 방법,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정전기 없이 안전하게 요리하는 법 같은 실용적인 내용들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좋은 정보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삶은 완벽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